추운 곳에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속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안면신경마비가 어떤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안화사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안면신경이라는 것은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뇌에서 12쌍의 신경이 뇌신경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면신경이 되겠죠. 안면신경은 얼굴 한쪽에 근육들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고 혀의 일부에서 맛을 느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안면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얼굴 근육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혀도 얼얼한 느낌이 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안면신경마비라고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안화사라는 것은 입과 눈이 이제 비뚤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예. 증상을 놓고 봤을 때는 안면신경마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거나 특히나 그 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걱정할 일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안면신경마비가 두 종류로 나눠지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얼굴이 문제가 생기면 그게 바로 뇌에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 뇌에 문제가 있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인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안면신경마비는 보통 이제 벨마비라고 하는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뇌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고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추성 안면마비의 원인으로는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로 인한 뇌실질의 손상, 뇌종양 등이 있는데요. 뇌 속의 병변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중추성 안면마비는 대개 이마 주름이나 양측 눈 감기 등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입 주변에 마비 증상이 있는 편이고 언어장애라든지 어지럼증, 상하지, 편측 마비, 감각 저하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하게 되고요. 말초성 안면마비는 벨마비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도 대상포진의 일종인 램지언트 증후군, 종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 등이 있습니다.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중추성과는 다르게 환측의 이마 주름이 잡히지가 않고 눈 감는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증상이 처음부터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점점 심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은 특징적으로 이제 귀 뒤쪽에 통증이라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통증이라든지 두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면마비 때문에 생긴 것인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통이 있고 나서 시간이 한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얼굴이 마비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전조 증상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예. 이제 증상을 살펴보면 얼굴에 이제 증상들이 대부분 나타나게 되고 안면신경이라는 것이 얼굴 근육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지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증상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제가 준비해온 동영상을 보면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환자는 우측의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한 환자인데요. 눈 주변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마비된 쪽 눈을 감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이마 근육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과 입 주변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음식물도 많이 끼고요. 양치질할 때 물이 한쪽으로 새게 됩니다. 표정을 짓는 것도 상당히 어색해지고요. 병원에 가기 전에요. 이 안면신경마비인지 그냥 일시적인 증상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몇 가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면신경의 기능을 얼굴 부위별로 10가지 동작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움직임 정도를 점수로 매겨서 마비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법이 있는데요. 평가를 통해서 안면신경 마비 정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마비는 0점이고 정상은 4점으로 해서 총 40점 만점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안면신경 마비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은 유용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와 다른 뭔가 뻣뻣함이라든지 마비감이 있다면은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면 걱정도 되고 궁금증도 많아지게 마련인데요. 환자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은 입이 돌아가 있고 눈물이 많이 난다는 것인데 또 특징적으로 이틀 전에 얼굴이 많이 뻣뻣했던 증상이 있었네요. 일단은 증상만 놓고 봤을 때는 안면신경마비, 그 중에서도 벨마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벨마비라는 것은 뇌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얼굴 근육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초반에 1, 2주 정도를 급성기라고 보는데 급성기에는 마비가 더 진행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초반에 신경이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 더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 차츰차츰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증상이 발생했다면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입이 돌아가 있고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얼른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초반에 치료를 받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이 남지 않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의료기관에서 안면신경마비, 벨마비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도 꾸준한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그럼 이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예. 이제 무저항요법이라든지 한약 치료, 침 치료, 약침 치료 등이 있는데요. 먼저 무저항요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준비한 것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환자는 오른쪽 얼굴이 마비된 환자인데요. 마비된 부위 반대쪽인 왼쪽 입 주위의 혈자리에 침을 먼저 놓고 안면부 무저항요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틀어진 안면 근육을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는 신경근육 재훈련 수기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면 근육을 일시적으로 정상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신경근육 재훈련 수기요법을 통해서 뇌를 재교육시켜서 안면신경과 각각의 근육을 올바르게 맞춰주는 것이 무저항요법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조직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하여 기능과 근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회복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약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 급성기에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신경 손상을 최대한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예. 이후에 이제 재활기 또는 회복기에는 신경 손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예전처럼 얼굴 근육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치료가 시작됐는데도 이 증상이 악화된다면은요, 그 걱정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치료를 안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약 치료를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안면신경마비는 초기 치료가 중요한 편인데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초기에 치료를 해야 병의 경과가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남는 거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초반에 1, 2주 정도를 급성기라고 보는데 급성기의 특징은 이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더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고 났는데 입이 더 돌아간다. 눈이 더 안 감긴다. 눈물이 더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치료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신경마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초반에 치료를 함으로써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되는 회복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초기 회복 능력이 좋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경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후유증이죠. 내가 얼굴이 삐뚤어져 있고 눈이 안 감기고 하는 것들이 오래가면 어쩌나 평생 남으면 어쩌나 하는 것들이 환자분들께서 하는 큰 걱정인데 짧게는 뭐 몇 달, 며칠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이게 지속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이 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한의원에 가면 이제 침이 약간 겁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이 안면신경마비는 이제 침을 얼굴에 직접 놓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침 맞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는데요. 침 치료 또는 약침 치료가 이제 얼굴에 직접 가해지는 침습적인 시술 방법에 해당이 되겠는데 약침 치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침이라는 것은 한약을 주사용으로 맞게 만든 약물을 직접 얼굴에 주입을 하는 것인데
특히 안면신경마비에 주로 쓰이는 약물은 이제 자악어라는 약침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침 치료를 통해서 신경이 손상된 것을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요. 신경 주변의 염증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경이 손상되면서 탈수초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탈수초 현상을 빨리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약침 치료의 핵심이 되겠고, 침 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얼굴 근육이 빨리 수축하고 이제 얼굴이 예전처럼 재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치료를 받은 후에는 재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재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통 이제 1, 2주 급성기가 지나면 이제 재활기 또는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초기 급성기 때 호전 반응을 나타낸다면은 이제 앞으로 경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재활기의 치료의 목표는 예전에 이제 얼굴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면서 뭐 재발이라든지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한약물을 통해서 신경이 손상된 거를 회복시켜주고 이제 몸을 튼튼하게 하면서 몸이 튼튼해지면은 재발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는데 이 눈물이 계속 난다든지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입을 움직였을 때 뭐 눈이 깜빡거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얼굴 근육의 구축을 막아줄 수 있는 수기요법 역시 필요합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안면신경마비의 원인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자들이 꼭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뭘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안면신경마비라고 하면 보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마비가 많고요. 발초성 안면신경마비에 해당할 벨마비가 많고, 이것은 뇌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는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얼굴에 굉장히 큰 불편이 오게 되고, 이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일단 빨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안면신경마비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빨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강인한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 기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까 급성기는 보통 예. 제가 1, 2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환자분들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다른 질환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는 것이 없는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그래요. 한 2, 3주 정도면 거의 다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고 다른 질환들도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한두 달 정도는 치료를 해야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조금 증상이 좋아지면 이제 더 이상 치료 안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예. 이게 겉에서 봤을 때 괜찮더라도 안에까지 신경이 손상된 게 회복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정기적인 규칙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환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우리가 이제 전조 증상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이때 그 치료를 통해서 이제 뭔가 좀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치료가 필요한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신경이 손상된 것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고요. 예. 이 질환이 생기면서 얼마나 이게 신경 손상이 심하게 왔는지에 따라서도 회복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뭐 일주일 정도 치료하니까 이게 싹 나아졌다더라. 근데 나는 지금 2주, 3주가 되는데도 왜 지금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환자 몸에 어떤 특징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이 안면신경마비가 오면서 신경이 손상된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경이 손상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회복 능력이 많이 뛰어나지만 나중에 갈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초기에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초반에는 치료에 크게 반응이 없다가도 한 달 정도 있다가 치료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를 받으실 때 증상이 좀 개선되는 게 미진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꾸준하게 치료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평소에 안면신경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면신경마비는 보통 이제 바이러스 질환, 벨마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벨마비 같은 경우에 보통 바이러스 질환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이 감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흔히 말씀드리는 것이 얼굴에 지독한 감기가 걸렸다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감기라는 것도 똑같은 환경에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는데 매우 추운 날에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관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왜냐하면은 수면하는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레스에 취약한 몸이 된다면은 뭐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방내과 전문의 이범 원장과 함께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씨 고맙습니다. 네. 명절 연휴 동안 명절 음식 드시면서 건강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 식재료로 그 걱정 덜어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두부입니다. 단백질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두부는 뼈 건강과 혈관 건강 그리고 두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두부로 건강한 식단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